안녕하세요. 4hours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고 계신지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매매할 때 주로 사용하는 차트 패턴에 대해서 또 유용할 수 있는 패턴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것도 좀 즐겨보지만 차트 패턴이 오히려 좀 더 매매하는데 확률적으로 유리한 매매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패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좀 자주 쓰이는 패턴만 몇 가지 소개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제목은 유용한 차트 패턴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거는 ascending이니까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트라이앵글은 삼각형이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에서 이쪽으로 올라갈 때 상승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내려가는 트라이앵글이니까 하락 삼각형. 이 헤드 앤 숄더는 워낙 유명합니다. 머리하고 어깨란 뜻이죠. 이것은 인버스니까 역이다 이렇게 되니까 반대적인 의미입니다. 사실상 뭐 같은 거라고 봐야죠. 거꾸로만 놨다 뿐입니다. 역 헤드 앤 숄더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런 트라이앵글 형태인데요. 이거는 그냥 삼각 수렴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형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채널인데요. 이렇게 하락의 채널이 있죠. 이런 채널의 하단에 접선을 했을 때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냥 여기서 지지가 되면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 채널 기법이고요. 이건 워낙 유명합니다. 삼천형이라고 하죠. 트리플 탑이니까 고점이 3번 나오는 겁니다. 이때 매도 시점은 어디가 될까요? 여기가 될까요? 아니면 여기가 될까요? 아니면 여기가 될까요? 실제로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려갔을 때는 뭐 이런 데가 더 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확인의 시점에서 본다면 실제 매도 시점은 여기가 됩니다. 굉장히 많이 내려왔을 때 매도하는 거라 부담은 되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거꾸로죠. 트리플 바텀이니까 거꾸로 된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2중 바닥, 3중 바닥 이런 건데요. 3중 바닥 형태입니다. 이 채널 업은 이 채널 다운하고 반대적인 의미인데요. 조금 다른 점도 있어요. 이 상단과 이 하단은 좀 다른 개념이 된 것 같습니다. 하단에 접선했을 때는 내려도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상단에 접선했을 때는 내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약간 다른 개념으로 봐야 좋을 것 같고요. 이 폴링 웨지는 하락 쐐기형입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가운데 뭔가 계속 모이는 형태가 되고요. 실제 매수 시점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깃발형이라고 하는데요. 플래그형이죠. 이런 깃발의 모습입니다. 주로 지속형 형태의 패턴이고요.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고 주저앉으면 실패가 되겠습니다. 약간 이건 삼각 수렴 뭐 이런 거랑 비슷한데요. 페넌트 형태라 불리고 약간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라이징 웨지인데요. 이 폴링 웨지랑 반대적 개념입니다.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수렴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주로 아래로 가는 경향이 있고요. 렉탱글 형태입니다. 이거는 박스권 매매에 적합하죠. 박스를 어떻게 이탈하느냐, 이쪽으로 이탈하느냐, 아니면 이쪽으로 이탈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워낙 유명한 더블탑, 쌍봉, 더블바텀, 쌍바닥 이거는 뭐 설명을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락쇠기형 어떻습니까?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가운데 삼각형을 그려보면 점점 모이고 있습니다. 이때 매수 시점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쯤이 됩니다. 이전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게 확인의 시점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해서 하면 올라갔을 땐 상관없는데 뭐 이렇게 해서 다시 내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여기에 돌파한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브레이크아웃이 되면서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ascending triangle인데요. 상승 삼각형입니다.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은 좀 일치가 됩니다. 실제 매수 시점은 어디일까요? 여기가 되고요. 여기가 됐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이 라인에 오게 되면 실패로 간주하고 손절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매수했는데 어쨌든 돌파된 이후 계속 오르면 계속 보유가 되겠습니다. 이 뒤에 패턴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아요. 자, 하락 삼각형은 그 반대가 되겠죠.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은 일치합니다. 이때의 매도 시점은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내리긴 했는데요. 시세가 많이 나지 않고 다시 돌파를 이루면서 이렇게 또 삼각형이 만들어지면서 상승의 분위기를 좀 타게 되기도 합니다. 제일 좋은 건 매도를 진입했는데 계속 내리는 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명한 헤드앤숄더 패턴인데요. 머리, 어깨입니다. 이 좌측 고점과 우측 고점은 같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우측 고점은 헤드를 넘었으면 안 되겠죠. 그럼 어깨가 아니라 어깨가 더 높아지는 경우가 되니까요. 이때 매도 시점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이걸 넥라인이라고 하는데요. 넥라인의 높이만큼 목표가 돼서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목표가 산출할 때 필요한 거고요. 이건 인버스 헤드 앤 숄더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 된 거죠. 거꾸로 되고 바이 시점은 여기나 여기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확인한 다음 여기가 매수 시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이 정도가 저는 더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확인이 됐으니까요. 다음은 삼각 수렴 형태인데요. 트라이앵글인데요. 이렇게 삼각형 형태가 된다는 뜻이에요. 삼각형 형태가 위로 뚫냐 아래로 뚫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렇게 수렴을 했다는 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거기 때문에 약간 큰 시세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형태는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이 차트가 위로 올라서게 되면 트랩이 되면서 위로 크게 시세가 날 확률이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채널 다운인데요. 채널을 이렇게 그려보는 겁니다. 채널은 굉장히 유용한 기법인데요. 이렇게 탁탁탁 닿지도 않고 내렸지만 트랩을 만들면서 위로 갔습니다. 이때 바이 시점은 매수 시점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네, 언제나 돌파할 때 사는 거고요. 좀 발빠른 매매자는 이럴 때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내려가면 손절을 하면 되니까요. 자, 삼중 천정형인데요. 고점이 3번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는 되게 무서운 자리라고 생각해요. 이중천장이 됐다가 서포트를 하면서 올라온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 고점을 일치시키지 않고 돌파하는 경우도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박스 상단 돌파기 때문에 대형 시세가 나올 수 있고요. 이때 실제적인 매도의 시점은 여기가 됩니다. 이 넥라인을 벗어났을 때 돌파의 관점이 됩니다. 이때 목표는 여기와 여기쯤 되니까 이 정도가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3중 바닥형인데요. 3중 고점의 거꾸로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점이 3번 생겼고요. 실제 매수 시점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되겠죠. 돌파를 확인한 후에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눌렀다 가기도 합니다. 눌렀다 간다면 이게 지지를 확인하고 이 정도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만약에 지지를 예상하고 여기에 매수하려고 했는데 이게 급하게 올라가면 놓치게 될 겁니다. 그런 아쉬움들은 존재하지만 최소한 리스크를 지지는 않는 거죠. 다음은 깃발 형태인데요. 이렇게 깃발의 모습이 있다는 거고요. 반드시 여기에서 상승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설명해 보면 500핍, 그러니까 해외 선물인데요. 500틱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500틱이 상승한 만큼 다시 500틱이 오른다 이런 개념인데요. 이런 건 동치법입니다. 이렇게 같을 동자를 써서 요만큼 오르면 요만큼 오른다. 어떻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요. 실제로 그런 목표가 산정이 좀 맞을 때가 많다라고 하네요. 실제 플래그의 매수 시점은 어딜까요?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고 싶겠지만
이쪽 고점을 넘는 여기가 매수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후로 급락을 했네요. 다음은 페넌트인데요. 뭐 깃발이나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깃발이 이렇게 좀 내려가는 형태라면 페넌트는 이렇게 약간 모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이 매수 시점이 됩니다. 만약에 가지 못하고 내려가면 오히려 손절을 당하게 될 자리인데요. 그거는 뭐가 이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예상했던 대로 움직이면 보유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패턴에 대한 대략적 설명은 끝났고요. 책 중에 토마스 N이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는데 외국인이 썼는데요. 볼코우스키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 책은 이거였고 이거는 개정판이에요. 10년 후에 개정을 했으니까 실제로는 이 책이 더 나은 책인 것 같으네요. 똑같은 내용인데요. 좀 달라졌겠죠? 약간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분은 특이하게 차트 패턴을 다 수집해서 각각의 확률을 다 구해냈어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죠. 치밀하게 패턴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고 확률이 수집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매매를 할 수 있겠죠. 토마스 볼코우스키의 명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라 소개해 드립니다. 네. 오늘 유용한 차트 패턴 한번 알아봤는데요. 차트 패턴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간 날 때마다 패턴을 눈에 익히고 또 줄도 거보고 이런 것들이 좀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